트로이 전쟁의 신화, 아킬레스, 헬레네, 그리고 신들의 개입. 트로이 전쟁은 단순한 전쟁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열정과 욕망, 신들의 갈등과 개입이 얽혀있는 복합적인 서사입니다. 이 전쟁은 인간 세계와 올림포스 신들의 세계를 연결하며 개인의 선택이 어떻게 거대한 역사적 사건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트로이 전쟁의 핵심에는 아킬레스와 헬레네 같은 인간 영웅들의 이야기뿐 아니라 신들의 정치적 계산과 감정적 개입이 깊이 얽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리스 신화의 방대한 서사 중에서도 인간과 신들의 운명이 어떻게 충돌하며 변화하는지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트로이 전쟁은 인간들이 싸움으로 보이지만 그 시작은 신들의 다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테티스와 펠레오스의 결혼식에서 시작됩니다. 불화의 여신 에리스는 결혼식에 초대받지 못한 것에 분노하여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라고 적힌 황금 사과를 던졌습니다. 이를 두고 헤라, 아테나, 아프로디테가 경쟁하게 되었고 새 여신은 자신이 가장 아름답다고 주장했습니다. 올림포스의 왕 제우스는 이 문제를 인간인 트로이 왕자 파리스에게 맡겼습니다. 파리스는 헤라, 아테나, 아프로디테로부터 각각 매혹적인 제안을 받았습니다. 헤라는 전 세계의 권력을, 아테나는 전쟁에서의 승리를, 아프로디테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의 사랑을 약속했습니다. 결국 파리스는 아프로디테를 선택했고 그녀는 그 대가로 스파르타의 여왕 헬레네를 파리스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헬레네는 이미 스파르타 왕 메넬라우스의 아내였지만 아프로디테의 도움으로 파리스와 함께 트로이로 도망쳤습니다. 이 사건은 그리스 전역의 왕국을 결집시키며 트로이 전쟁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헬레네는 트로이 전쟁의 발단이 된 인물로 그녀의 미모와 선택이 그리스와 트로이 간의 전쟁을 초래했습니다. 그녀는 제우스와 인간 여성 레다의 딸로 태어났으며 올림포스 신들조차 그녀의 아름다움에 감탄했다고 전해집니다. 헬레네는 스파르타 왕 메넬라우스와 결혼하며 스파르타의 왕비가 됩니다. 그러나 파리스가 그녀를 트로이로 데려가며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 사건은 헬레네가 단순히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 간의 명예와 정치적 갈등의 상징으로 여겨지게 만듭니다. 트로이로 간 헬레네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느낍니다. 일부 신화에서는 그녀가 파리스를 진정으로 사랑했다고 묘사되며 다른 이야기는 그녀가 강제로 트로이에 머물렀다고 전합니다. 헬레네는 자신의 존재가 전쟁의 원인이 되었음을 알고 고뇌하며 트로이의 멸망이 다가올수록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트로이가 멸망한 후 헬레네는 다시 스파르타로 돌아갑니다. 그녀는 신화 속에서 사랑과 욕망, 정치적 갈등의 중심에 있는 인물로 묘사되며 그녀의 역할은 인간의 욕망과 운명이 어떻게 큰 사건으로 이어지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헬레네를 잃은 메넬라우스는 동생 아가멤논과 함께 그리스의 여러 왕국들을 동맹으로 모아 트로이를 공격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스 동맹군은 아킬레스와 오디세우스 같은 강력한 영웅들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 군대는 트로이를 향해 출발하며 10년에 걸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킬레스는 트로이 전쟁에서 그리스군의 가장 강력한 영웅이자 인간과 신의 혼혈로 태어난 전사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바다의 님프 테티스, 아버지는 인간 왕 펠레오스입니다. 테티스는 아들을 불사의 존재로 만들기 위해 스틱스 강에 담갔으나 그녀가 잡고 있던 발뒤 꿈치는 물에 당치 않아 유일한 약점으로 남게 됩니다. 아킬레스는 극도로 자존심이 강하고 감정적입니다. 그는 자신의 명예를 무엇보다 중시하며 이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면모도 보여줍니다. 그는 친구 파트로클로스의 죽음에 분노하며 헥토르를 처참히 죽이고 그의 시신을 모욕하는 행위를 저지르는 등 복수심에 휩싸인 비극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나 아폴론의 계략으로 파리스의 화살이 아킬레스의 발뒤꿈치를 맞추며 그의 생은 끝이 납니다. 아킬레스의 죽음은 그리스군에게 큰 손실이었지만 그는 죽어서도 영웅으로서의 명성을 남기며 트로이 전쟁의 상징적인 인물로 자리 잡습니다. 오디세우스는 트로이 전쟁에서 지략으로 유명한 그리스 영웅으로 이타카의 왕입니다. 그는 트로이 목마 전략을 설계하며 전쟁의 흐름을 바꾸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단순한 전사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로운 지도자로 그려집니다. 그는 그리스군의 분쟁을 중재하고 전략을 제안하며 전쟁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자신의 고향 이타카로 돌아가기 위해 험난한 여정을 겪으며 인간적 약점과 지혜의 균형을 보여줍니다. 그의 이야기는 트로이 전쟁 이후의 서사로 이어지며 신화의 큰 흐름을 완성합니다. 아이아스는 트로이 전쟁에서 그리스 진영을 대표하는 가장 강력한 전사 중 한 명으로 그의 엄청난 체격과 힘, 그리고 뛰어난 방어력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살라미스의 왕 텔라몬의 아들로 어릴 때부터 전사로서의 자질을 키웠으며 신들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노력과 능력만으로 전장에서 활약한 독립적인 영웅입니다. 아이아스는 적군의 공격을 막아내는 방어 역할에서 두각을 나타냈으며 특히 그의 소가죽 방패는 전투에서 흔들리지 않는 방벽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트로이의 왕자 헥토르와의 일 결투에서 대등하게 싸워 양진영에서 모두 존경받았고 그리스 군이 후퇴할 때 항상 전열을 지키며
동료들을 보호했습니다. 그러나 아킬레스의 죽음 이후 그의 갑옷을 두고 벌어진 논쟁에서 패배하며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습니다. 이로 인해 광기에 사로잡혀 가축들을 트로이군으로 오인하여 학살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수치심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의 죽음은 인간의 명예와 자존심이 얼마나 큰 비극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아이아스는 용맹함과 비극적인 결말로 그리스 신화에서 인간의 강점과 약점을 동시에 상징하는 인물로 남아있습니다. 트로이 전쟁의 가장 독특한 점 중 하나는 신들이 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인간 세계를 조종한다는 점입니다. 신들은 인간의 운명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감정과 갈등에 따라 편을 나누고 싸움에 개입했습니다. 올림포스 신들인 헤라, 아테나와 포세이돈은 그리스 편을 들었습니다. 아프로디테와 파리스의 선택에 분노한 헤라는 그리스 편을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녀는 전쟁에서 그리스군의 승리를 위해 여러 번 개입했습니다. 지혜와 전쟁의 여신 아테나는 전쟁 전략과 지혜로 그리스를 돕습니다. 특히 오디세우스의 조언과 전략에 영향을 주며 그리스군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바다의 신 포세이돈은 트로이 편을 막기 위해 해상에서 그리스군을 돕습니다. 그의 개입은 해상 전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올림포스 신들인 아프로디테, 아레스와 아폴로는 트로이 편을 들었습니다. 파리스와 헬레네를 연결해준 장본인으로 트로이 편을 지지하며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그녀는 파리스가 여러 번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했을 때 개입하여 그를 구했습니다. 전쟁의 신 아레스는 아프로디테와의 관계로 인해 트로이 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트로이 군에게 힘을 실어주며 전쟁을 연장시켰습니다. 태양의 신 아폴로는 트로이 왕자 헥토르를 지지하며 그에게 전투력을 부여했습니다. 그는 아킬레스의 친구 파트로클로스를 죽음으로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전쟁이 10년 동안 지속되자 그리스군은 트로이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세웁니다. 그리스군은 거대한 목마를 만들어 트로이에 선물로 바치며 후퇴하는 척했습니다. 트로이군은 이 목마를 받아들이며 축제를 벌였고 밤이 되자 목마에 숨어있던 그리스군이 성을 열고 트로이를 점령했습니다. 아폴론과 아레스는 트로이를 구하려 했지만 트로이 목마의 계략은 인간들의 지혜와 용기가 신들의 힘을 넘어서기도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트로이는 결국 파괴되었고 헬레네는 그리스로 돌아가며 전쟁이 끝났습니다. 트로이 전쟁은 단순한 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 질투, 복수, 욕망 같은 인간의 감정이 어떻게 거대한 사건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신들이 인간의 운명을 조종하지만 인간의 위지와 결단력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많은 희생과 파괴를 초래한 전쟁은 신들의 갈등과 인간의 선택이 만들어낸 비극임을 드러냅니다.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 일리아스는 현존하는 고대 그리스 문학의 가장 오래된 서사시이다. 트로이의 별칭인 일리온에서 이름을 땄다. 오디세이아와 더불어 고대 그리스와 후대 서양의 문학예술과 문화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호메로스가 작자라고 전해지고 있다. 서사시의 주제는 그리스의 전설적인 전쟁인 트로이아 전쟁을 배경으로 원한과 복수에서 파생되는 인간의 비극을 다뤘다. 화제 전개에 따라 시는 24편으로 나누어지며 그리스의 대표적 시온 중의 하나인 육가군으로 작곡되었다. 오디세이아는 고대 그리스의 서사시로서 저자는 일반적으로 일리아스의 저자인 호메로스로 전해지고 있다. 시의 주제는 트로이 전쟁 영웅 오디세우스의 10년간에 걸친 귀양 모험담이다. 때문에 서양 문학사에서는 모험담의 원형으로 주목된다. 일리아드와 마찬가지로 시는 총 24편으로 나누어지며 육가군로 작곡되었다. 비유로 가득 찬 신화 오디세이는 오랫동안 비유로 가득 찬 문학이라고 해석됐다. 현명한 키르케는 지혜의 상징으로 품위 있는 파이아키아인들은 원칙에 입각한 3위 표상으로 말이다. 플라톤은 로토스를 먹는 사람들 이야기에 나오는 로토스를 거짓되고 교만한 사고방식이라고 해석했다. 고대의 해석자들이 역시 탐욕스러운 신들을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1세기의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호메로스가 모든 것을 비유적인 의미로 쓴 것이 아니라면 그는 대단히 불경스러운 인간이다. 호메로스의 작품에 대해 지난 수천 년 동안 수많은 해석이 제기되고 이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았지만 그 누구도 그가 표현력이 부족하다거나 애매하게 글을 썼다고 말하지는 않았다. 호메로스는 자신이 말하고자 했던 바를 썼을 것이다. 여행자들 가운데 길을 떠나 방황하던 중에 진짜 칼립소를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 있는지 궁금하다. 그림이나 조각, 문학 속의 칼립소가 아니라 진짜 여신 칼립소 말이다. 여행자가 휴식과 기쁨을 정말로 애타게 원할 때 그것을 채워주고 여행자를 눌러 앉혀 떠나기 싫어하도록 만드는 그 칼립소 말이다. 가질 수 있었고 마땅히 가졌어야 하는 삶을 손에 닿듯 뚜렷이 본 사람은 오디세우스만이 아닐 것이다. 아이올로스가 오디세우스에게 보여주었던 이타카의 명확한 모습처럼 자신이 곁에 두기 원하는 사람들과 지금을 보고도 그것이 허공으로 흩어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사람은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이런 경험은 동화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끔찍한 것이다. 또 있다. 누구나 순수한 마음으로 참가한 자선단체나 각종 모임에서 적어도 한 번쯤 흉측한 레스트리고니아인을 만난 적이 있을 것이다. 그는 처음 보자마자 당신을 싫어하고 당신을 쫓아내고 싶어 한다. 당신과 대화를 하기는커녕 뚜렷한 이유도 없이 온갖 수단을 동원해 공격하고 싶어 할 것이다.
이 편집증 환자 세르트리고니아인은 얼마나 비유적인가? 또 어떤 사람들은 슬프게도 자신의 일생을 하데스에서 소진해버린다. 아가멤논처럼, 아킬레우스처럼, 아이아스처럼 슬픔에 잠겨 살아있는 사람들을 질투하고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을 후회하고 오래전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자들에 대한 복수심을 불태우며 이루지 못한 꿈에 잠식돼간다. 이렇게 사후 세계로 여행을 떠나는 내용의 옛날 이야기는 호메로스 이전에도 결코 드문 것이 아니었다고 한다. 이 모든 것 중에서도 오디세우스가 고향을 떠나 방황한 20년, 즉 전쟁터에서 보낸 10년과 고향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해 헤맨 10년은 확실히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다. 호메로스가 20년이라는 시간으로 표현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몸서리 쳐질 정도로 긴 시간이었을 것이라고 말이다. 그러나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호메로스는 확실히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표현한 것 같다. 더구나 고향을 찾아가는데 20년이라는 세월은 그리 긴 것도 아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이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